안녕하세요. 회계사지만 김영석입니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거의 모든 사장님들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게도 한번 프랜차이즈를 해볼까?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사업자들을 보면서 가장 좀 안타깝게 느낀 건 프랜차이즈는 잘 되는 순간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매장은 늘어나는데 대표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본인이 잘 운영하던 가게마저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를 고민해야 하는 정확한 시점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기준들을 현실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어느 시점에 고민해야 될까요? 프랜차이즈는 매출이 높을 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 시스템이 복제 가능할 때 프랜차이즈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현재 매장의 월 매출액이 1억이라고 해서 프랜차이즈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사장님이 매장에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일정한 맛과 서비스가 유지되고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시점이 바로 프랜차이즈를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레시피가 없는 손맛, 그리고 엄청난 입담 등 사장님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만 만들어진다면 사실상 복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재료에 대한 정확한 계량과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이 프랜차이즈화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이 총 4개인데요. 가게 사장님의 인건비 계산하기,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 만들기, 재고 관리하는 노하우, 병목 공정의 해결입니다. 가장 먼저 가짜 흑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500만 원씩 버는데 사장님이 하루에 12시간씩 주 7일 일한다면 이건 사실상 적자예요. 프랜차이즈 사장이 되면 모든 매장을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각 매장마다 사장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 관리자들은 사장님처럼 급여를 받지 않고 12시간씩 7일간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의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고도 이익이 남아야 진짜 사업성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식당, 즉 자동화 프로세스 만들기입니다. 식당은 사람이 아니고 이 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다. 먼저 N그램, N도, N분으로 모든 조리 과정을 매뉴얼하고 레시피를 계량화해서 베이스 재료를 기초로 메뉴를 확장해야 합니다. 요즘 SNS에서 봄동 비빔밥 유명하죠? 이해하기 쉽게 봄동 비빔밥 가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비빔밥이라고 하면 먼저 고추장, 강된장 소스가 베이스가 될 것이고 그 베이스에 하나씩 추가하면서 새비빔밥, 열무비빔밥 등 새로운 메뉴를 추가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감자탕도 잘 만든다고 해서 이 뜬금없이 비빔밥하고 감자탕을 같이 판다면 이 필요한 재료, 그 조리기구들이 다르기 때문에 로스도 많이 나올 거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그럼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만들기도 힘들겠죠. 그 다음에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조리 로봇 도입 등 인건비 변동성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운영 프로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스, 그다음 핵심 식자재를 통일화해서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고 관리입니다. 프랜차이즈가 되면 재고 관리가 바로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재료마다 보관 방법, 그 다음 신선도 유지 등 관리하는 방법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요일별, 날씨별 봄동 소진량을 예측해서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드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병목 공정 해결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 12시 10분 홀에는 손님 30명이 꽉 찼어요. 봄동 비빔밥 30g 주문이 동시다발로 들어왔는데 주방 이모님 혼자 바쁘고 봄동 올리고 계란 후라이 붙이고 참기름 두르고 있어요. 여기서 병목이 꽉 막혔는데 어떻게 두를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스레인지, 불을 쓰는 공간, 배식대에서 봄동만 올리는 공간 등 동선을 구분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밥을 푸고 그 다음에 봄동을 올리는 곳으로 가고 그 다음 소스와 참기름을 두르고 그리고 출구까지 마치 서브웨이나 샐러드 가게 등 공장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반 통행으로 그릇이 이동하면서 이 완성되는 조립형 주방을 세팅하는 게 바로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이 조립 라인을 태워서 1분에 한 그릇씩 빼내는 시스템인 거죠.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가게를 운영했던 마인드를 버리고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부터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재고를 다량으로 싸게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이 봄동 재고를 예측하는 노하우를 터득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량의 재고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가락시장 등 이 납품업자에 의존하는 수동적 매입에서 벗어나서 산지 직거래와 이 선도 거래로 원가를 고정해야 해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바잉 파워인데요. 가맹점 10개, 50개가 되면 매일 시장에서 납품업자에게 시세대로 봄동을 뗄 수가 없어요.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계약 재배와 포전 매매, 일명 밭대기입니다. 계약 재배와 밭대기는요, 씨를 뿌릴 때 농가와 미리 단가를 확정하고 대규모로 수매하는 방식이에요. 만약 시세가 폭등해도 본사는 일정한 원가로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어막을 만드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표준화된 프로세스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장님의 손맛이 아니라 알바생이 이렇게 눈을 감고 비벼도 똑같은 맛이 나야 진짜 프랜차이즈입니다. 봄동 비빔밥 프랜차이즈의 이 표준화 1순위는 바로 핵심 소스겠죠. 비빔밥의 영혼인 이 고추장, 강된장 소스, 이건 절대로 각 매장에서 직접 만들게 하면 안 돼요. 이 본사 자체의 공장이나 외주를 통해 이 파우치 형태로 1인분씩 귤곡화해서 가맹점에 납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맛의 통일은 물론 가맹점의 레시피 탈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음 표준화 프로세스는 바로 채소의 전처리 작업입니다. 흙 묻은 봄동을 가맹점에 그대로 보내면 주방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척, 절단, 심지어 살짝 데치는 과정까지 공장에서 끝낸 전처리 진공 포장 상태로 공급하는 프로세스가 잡혀야 돼요. 본사가 연구 개발한 이 완벽한 소스 레시피와 이 배합 비율을 철저히 문서화하고 시스템화한다면 이 레시피는 나중에 회사를 키우거나 매각할 때 어마어마한 가치의 영업권, 즉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치로 평가받는 핵심 무형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레시피를 지키면서 원가를 낮추는 임가공, 즉 무상사급 운영입니다. 비빔밥의 핵심인 비법 강된장 소스를 식품 공장에 외주를 주기로 했다고 칠게요. 이때 공장 사장님한테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하고 완제품을 사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 원재료를 사서 만들다 보니 그 안에 식자재 마진까지 얹어서 우리 회사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를 쓰는지도 본사에서 통제하기가 어렵죠. 이럴 때 초기에 무조건 세팅하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무상사급입니다. 본사가 강력한 바잉 파워로 고추장, 된장 같은 이런 핵심 원재료를 직접 싸게 대량으로 사서 공장에 보내주는 겁니다. 공장은 오직 섞고 포장하는 수고비, 즉 인가공비만 본사에 청구하는 거죠. 이러면 재료비 단가 뻥튀기도 막을 수 있고 레시피 보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네이밍인데요. 예쁜 이름보다 중요한 건 확장성과 상표권, 즉 독점권입니다. 브랜드명은 곧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인데요. 우리 집 메뉴가 봄동 비빔밥이니까 가게 이름을 만약 그냥 봄동 비빔밥집으로 한다면 프랜차이즈가 시작도 전에 망할 겁니다. 간판을 다 달고 가맹점을 모집하려는데 옆 동네에서 똑같은 간판을 달고 장사해도 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법과 회계와 같은 것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일단 맛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무리한 확장 말고 잘 준비해서 꼭 프랜차이즈화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쓸모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